안녕하세요. 쭈박입니다. 오늘은 안밀 치마량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박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안밀 치마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밀 치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안밀 치마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시험 문제 대단히 잘 나오고 이것도 2차 실기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밀 치마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단순히 얘만 물어볼 수 있어요. 안밀 치마량 구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사실은 얘는 왜 구하는 거냐면 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요거 기억나십니까? 평균 안밀도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요 평균 치마량이죠. 평균 치마량. 요걸 우린 평균 치마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평균 치마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균 치마량이요,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 치마량은 결국 이 안밀 치마량을 기준으로 자, 어느 정도 안밀이 됐느냐, 요걸 따지는 거거든요. 자, 어느 정도 안밀이 됐느냐, t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안밀이 됐느냐, 요걸 물어보는 게 평균 치마량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100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때 여기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 H를 바로 안밀 치마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기서 t 시간 이후에 안밀 치마량, 요건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는 주어지거든요. 그럼 얘 주어지고 이거를 구하면 평균 치마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균 치마량이라는 얘기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어느 점에 치마량을 구하는 거냐면, 자, 점토 집안 중앙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토 중앙점에 대한 치마량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평균 치마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재를 잠깐 보면 1번에 안밀 치마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정규 안밀 점토일 때입니다. 공식이 쭈루루루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요거 한번 볼게요. 우선 우리가 안밀 치마량이라는 말은 여러분 요걸 기억하세요. 안밀 치마량 MVP 생각하십시오. MVP를 높이 들어요. MVP를 높이 든다, 요거 기억하세요. 안밀 치마량 구하는 공식은 MVP입니다. MVP 델타 P죠. 자, MVP 높이 들어야 돼요. MVP 된 거 아니에요? 상을 높게 든단 말이에요. MVP를 높게 드세요. 이게 안밀 치마량 공식이에요. 자, MVP 높게 드세요. 이게 안밀 치마량 구하는 공식인데, 우리 MV는 뭐죠? 최적 변화 계수. 그러면 여러분 요 MV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MV에 대해서 최적 변화는 어덜트 비디오 때문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MV 대신에 이렇게도 쓸 수 있나요? AV 어덜트 비디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델타 P H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첫 번째 요거 구하는 시 항상 우리는 이 안밀 치마량 구하는 공식은, 자, 요거는요 천상 요런 식으로 좀 가 주셔야 돼요. MVP 높이 들고, 자, MV AV 1 플러스, 그죠? 1 플러스 2 원분의 AV. 이건 이제 초기 간극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AV를 없애려면, AV가 뭐야? 압축 계수지요. 이 압축 계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압축 계수는 압축 계수지요. 압축이 되면 간극비는 줄어드니까, 자, E1 마이너스 E2. 압축 계수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P1 큰 데서 적은 데 뺀다 그랬죠? P2를 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요 P1 마이너스 P2를 우리가 델타 P라고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AV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AV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델타 P니까, 자, 없어지고 남는 건 뭐만 남냐면 E1 마이너스 E2 1 플러스 E1에다가, 자, H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압축 지수를 정리하는 거예요. 압축 지수에 관해서 정리하는 건데, 우리가 압축 지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얘는 압축
개수죠. 압축 지수. 지수는요. 지수는 로그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 압축입니다. 압축이니까 E1 마이너스 E2 압축. 지수는 로그 P1 마이너스 로그 P2로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압축지수 CC에 관한 식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로그 P1 마이너스 로그 P2는 결국 얘는 어떻게도 정리가 가능합니까? 얘는 결국 로그 자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한 거죠. P2 P1으로 자 이렇게도 가능하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온 형태는 이 세 번째 형태가 될 거예요. E1 마이너스 E2, E1 마이너스 E2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럼 CC가 들어가겠네. 자 CC 들어가고 1 플러스 E1 그죠? 여기다 이제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로그 P2 P1에 H입니다라고 하는 요 세 번째 식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밀치마량을 구하려면 압축 개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 압축 지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제 이런 예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몇 가지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헛갈리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P1이죠. 얘는요. 초기 유효 응력이에요. 초기 유효 응력이니까 얘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도 가능하냐면 그냥 유효 응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응력이니까 유효 응력으로 표현한다. 초기 유효 응력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P2라고 하는 것은 자 P1에다가 어느 정도 하중이 증가된 양이 있을 거예요. 그 하중에 증가된 양만큼만 자 이렇게 고려해 주는 것이 바로 P2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H 있잖아요. 이 H는 절대로 배수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배수거리는 점토 집안에서 1면 배수냐 2면 배수냐 이런 식으로 배수거리를 할 때는 안밀계수 CV를 구할 때는 배수거리를 구하지만 그게 아닐 때 얘는 무조건 점토층 두께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점토층 두께요. 자, 점토층 두께를 의미합니다. 라는 사실 어차피 우리 문제 풀면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C를 우리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CC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교란시료냐 불교란시료냐에 따라서 만약에 교란시료라면 CC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교란시료라면 CC는 007 생각한다 그죠? 0.007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0.007 X성한 게 마이너스 10으로요. 이게 교란시료죠. 우리 그 007의 10대 때 봤던 영화 그죠? 만약에 불교란시료라고 나오면 불교란시료라고 나오면 자 불교죠. 불교는 092 보존해야 되니까 0.009 이렇게 보존을 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안밀치마량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타입이 이런 타입이라 그랬죠. CC 값이 안 주어지더라도 이 C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교란시료냐 불교란시료냐에 따라서 이렇게 CC를 구하고 초기 간극비 주어질 거고 얘는 유효 응력을 구하면 되고 얘는 증가된 하중만큼만 고려해주면 되고 이때 얘는 점토층 두께만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걸 계산해서 어디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고 시험 문제 주어진 T시간 이후에 안밀치마량을 계산한다면 평균 치마량까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요. 바로 그 6번의 안밀치마량이라는 시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오른쪽 가이드 보죠. 안밀치마량과 안밀계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 공식에 어디에도 안밀치마량 구하는 공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안밀치마량과 안밀계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 그 아래 보면 이제 경험식 압축 지수 구하는 경험식 나왔죠. 불교냐 교란이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 얘는 X성 한계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에 배수거리와 안밀시간과의 관계. 사실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건데 제가 왜 이걸 다시 넣어놨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암밀치마량에서 H는 무조건 뭐라고요? 그냥 점토층 두께를 의미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토층 두께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써볼까요? CV라는 거 있잖아요. CV는 뭐죠? CV 암밀계수잖아요. 공식 때 암기했죠? 암밀계수, 그죠? TV에 누가 나와요? TV에 키 큰 사람이 나와서 T껍냐? 키 큰 사람이니까 제곱으로 간다는 거. T껍냐? 여러분 이제 TV라는 값 있죠?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암밀도에 따라서 변하죠. 50% 암밀이냐? 원나잇의 행운을 기원하는 거고 암밀도 90%일 때 TV 값은 어떻게 됩니까? 내 팔자, 죽을 팔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기억합니다. 암밀 시간과 H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요? 암밀 시간과의 H와의 관계는 결국 시간과 얘는 뭐야? 얘는 배수거리죠. 암밀 시간과 배수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다. 첫 번째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H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번에는 이 H를 배수거리라고 요렇게 한다는 거. 우리 아까 암밀치마량 구할 때 H는 뭐라 그랬죠? 점토층 두께예요. 그런데 암밀도를 구할 때는 암밀 구할 때는 뭐라고요? H는 배수거리가 됩니다라는 사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교재 보죠. 자, 우리가 거기 보면 암밀 계수 구하는 식으로 쭉 정리했는데 우선 1번 볼게요. 자, 배수거리와 암밀층 두께는 한마디로 요 얘기죠. 뭐에 비례한다? 시간과 배수거리와의 관계는 제곱에 비례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암밀 계수에 의해서. 다음에 H는 뭐라고요? 배수거리다. 아래 교재 또 봅니다. 일면 배수층. 한마디로 일면 배수층이라는 말은 한쪽으로만 배수된다는 거니까 이때는 H를 다 쓰면 되고, 양면 배수가 있을 때, 양면 배수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양면 배수일 때, 이 양면 배수라는 말은 위에도 모래, 아래도 모래, 사이에 점토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는 2분의 H를 한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걸 기억하시라고요. 그 H와 요 H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죠, 문제. 다음 중 암밀치마량 산정 시 관계가 없는 것은, 암밀치마량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MVP 높이 드세요. MVP 높이 드세요. MV는 AV 1+2, 그죠? 어덜트 비디오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CC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와 관계가 없다? 암밀 계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2번 봐봐요. 암밀치마량 구하랍니다. 암밀치마량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 요식 중에 하나를 구하면 되는데, 자, 5m 점토층이 있습니다. 5m 점토층. 자, 간극비, 압축 전 간극비, 압축 후 간극비. 그러니까 간극비가 두 개 있어야 되죠. 간극비가 두 개 있고 H가 있는 거. 요식으로 구하면 암밀치마량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3번 보죠. 두께 6m 점토층이 있습니다. 이 점토에 간극비가 주어졌고요. X성한 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암밀하중을 2kg/cm제곱에서 4kg/cm제곱으로 바꾸려고 한대요. 결국 무엇을 구하세요? 암밀치마량을 구하는 공식인데 거기에 CC 값이 이렇게 주어졌죠. 사실 안 주어져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CC가 주어졌다는 말은 어느 공식을 이용해라? 이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군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기를 보니까 단위가 메타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3번에서 우리가 압력을 약간 좀 손봐야겠네. 단위를, 그죠? 우선 문제 3번에서 첫 번째로 해결할 건 뭡니까? 단위를 조금 바꿔줘야 되니까 기본 단위 압력액 1kg/cm제곱이라는, 자, 요게 기본이 된다 그랬죠. 요걸 기본으로 잡고 10배를 취하면 10톤/m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10배, 엄밀하게 말하면 9.8배라고 했죠. 100을 곱해주면, 10을 곱해주면 100 kPa,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98 kPa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고, 결국 얘는 뭐와 같은 말? 0.1 메가파스칼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자, 암밀하중이 2kg/cm제곱, kg/cm제곱, 우린 단위가 메타로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톤으로 바꾼다면 전부 다 얼마로 바꿔야 돼? 10을 곱해주면 되죠. 전부 다 어떤 식으로? 20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바뀝니까? 20톤 메타 퍼
세크 제곱 또요 40톤 per 메다의 제곱으로 우선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 놓고 결국 무엇을 구하세요? 안밀 치마량 구하세요. 자, 안밀 치마량 델타 H를 구하는 건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거기에 CC가 있네요. CC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면 되겠군요. 자, 압축 지수 C 들어가고요. 1 플러스 2원 로그 뭐 암기하기도 쉽죠, 그죠? P2 P1 자, 1 맞추면 되고요. 이때 H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때 H는 무슨 거리? 그냥 점토층 두께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점토층 두께가 몇 미터? 6미터라 그랬죠. 자, 먼저 얘는 몇 미터? 6m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첫 번째 간극비는 얼마래요? 지금 간극비는 2.0이래요. 얘는 그냥 2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네요. 그 다음에 CC는요, 우리 공식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건 문제 없죠. 0.009 x한 개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할 때 0.54가 나온대요. 전혀 문제 없죠. 그러면 처음에는 P1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P1이 첫 번째 안밀 하중을 20톤 per 메다 제곱에서 40톤 per 메다 제곱으로 증가시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에서 지금 현재 20톤 per 메다 제곱에서 얘는 얼마로요? 40톤 per 메다 제곱으로 증가하려고 하니까 이것만 계산기 누르시면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 보면 두께가 10m입니다. 이번에 자, 두께가 10m 점토층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안밀 시험했더니 압축 지수가 있네요. 압축 지수가 빨리 뭐야? C지요. 압축 지수 CC. 간극비는 뭐지요? 2지요. 간극비는 2. 이 점토층 구조물을 축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유효 압력이 있고요. 구조물에 이제 증가 응력은 델타 P가 되겠죠. 안밀 치마량은 얼마입니까? 4번이요. 여러분 4번 우리 아까 안밀 치마량 구하는 공식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어떤 식 이용하면 될까요? 거기서 뭐가 있으니까 압축지수 CC가 그냥 주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압축지수 CC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압축지수 C 1 플러스 2 1. 자, 로그 P2 P1 맞춘다고 했죠? 이때 H 뭐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때 압축지수 CC는 바로 나왔으니까 얼마예요? 0.37 대입하면 되고 간극비는 얼마래요? 1.24라고 했네요. 1.24 처음에 P는 얼마예요? 유효응력, 유효압력은 얼마? 10톤이래요. 10톤. P2는 증가된 델타 P가 5니까 얘는 P1에다가 델타 P 증가된 응력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10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되겠군? 5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군. 끝났죠. 중요한 건 두께가 몇 미터? 10m니까 여기다 얼마 대입한다? 그냥 10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문제 없다, 그렇죠? 자, 5번입니다.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 H죠. 간극비, 여기 간극비죠. X한 개가 줘졌습니다. 유효상지 압력이 10톤 per 제곱미터에서 14톤 per 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여기는 10, 여기는 이제 1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14번은요. 바로 이거죠. 압축지수 CC인데 흐트러지지 않았대요.
흐트러지지 않았으니까 불교란 시료죠. 불교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0.00992 x한개 마이너스 10이다. 자, 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x한개 얘는 얼마입니까 지금? 문제에서 x한개 얼마죠? 와, 50%라고 되어 있죠. 이거 0.5 넣으면 안 됩니다. 50%니까 그냥 50으로 자, 요렇게 대입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계산하는 거야.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죠. 6번. 어떤 점토층입니다. 어느 안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소요 시간을 양면 배수라고 생각한대요. 양면 배수가 있고 5년이 걸렸대요. 지금 양면 배수하는데 5년 걸렸고 그냥 결국 이거네요. 양면 배수할 때 5년 걸렸대요. 자, 일면 배수할 때는 얼마 걸리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 6번 문제는 이 사실을 알죠. CV라고 하는 안밀계수는 TV에서 T부에서 키 큰 사람이 나와서 T껍냐? T껍냐? 요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H 키 큰 사람은 뭐라고요? 얘는 배수거리라고 했죠. 배수거리. 그러니까 결국 얘와 요거는 어떤 관계? T하고 이 배수거리와의 관계는 제곱에 비례한다. 요 사실만 알면 그냥 비례식 바로 가볼까요? T 시간이 얼마? 5년이죠. 자, 5년일 때 지금 배수가 양면 배수라고 했습니다. 양면 배수. 자, 5년일 때 양면 배수는 2분의 h죠. 자, 요거의 제곱은 지금 문제에서 몇 년 걸리느냐, 이거 물어본 거죠. 이때는 무슨 배수? 일면 배수라고 했으니까 h제곱. 자, 이렇게 정리해서 뭐만 구하면 돼요? x 구하면 뭐 답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다음 보죠. 128페이지. 이번에는 압축 지수와 팽창 지수를 고려한 안밀 치마량을 구하래요. 그렇게 뭐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 우선 문제 자, 8번 압축 지수와 팽창 지수인데 거기에 팽창 지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C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팽창 지수를 C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식이 보니까 두 개가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밀 치마량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안밀 치마량 구하는 공식은 뭐라 그랬어요? CC를 이용한 다음에 압축 지수에다가 1 플러스 2, 1 자, 로그 P2 P1 그죠? 항상 1 맞춰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H 이렇게 가는 건데 팽창 지수가 있다면 자, 여기는 압축 지수에 관한 거 또 팽창 지수에 관한 거를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똑같은 걸 하나를 더 씁니다. CC 1 플러스 2, 1 자, 로그 P2 P1 P2 H 자, 팽창 지수가 하나 더 있다면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바꿔주면 된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를 CC가 아니라 바로 팽창 지수 CS로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2에다가 여기에다가 PC라고 하는 선행 안밀 하중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처음에는 P2에다 고려했죠.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는 이제 P1에다가 선행 안밀 하중 PC를 이렇게 고려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은 두 개를 써서 여기는 팽창 지수, 자, 선행 안밀 하중, 선행 안밀 분자에 바꿨으니까 분자의 선행 안밀 하중, 아무것도 안 바꿨으니까 이제 분모의 선행 안밀 하중을 계산하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당연히 P2라는 것은 P1에다가 델타 P만큼 자, 이렇게 고려해 주면 됩니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공식으로 쭉 정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129페이지 보면 문제 1번이 있죠. 문제 1번이 바로 요거 구하세요. 요거예요. 요거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 넘어갈게요. 1번 이런 식으로 공식만 알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구하세요. 그거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문제부터는요. 사실 이제 요 팽창 지수와 관계된 게 아니라 안밀 치마량 공식에서 좀 부족한 거를 제가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 10m 두께 포화된 정규 안밀 점토층에서 자, 지표면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데 자, 5톤 퍼 제곱미터 등분포 하중이 작용합니다. 자, 우선 5톤 퍼 메다 제곱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순간 간극 수압은 5, 높이도 5만큼 올라간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아실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포화 단위 중량, 압축 지수, 간극비, 안밀 계수 등등 이런 게 주어졌네요. 자, 틀린 것을 골라주래요. 1번 초기 과잉 간극 수압의 크기는 5톤 per 제곱미터이다. 자, 5만큼 내려갔으니까 5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1번은 5가 맞고요. 단위만 바꾸면 돼요. 간극 수압은 5톤 per 메다 제곱이고 2번은 자, 높이는 5m가 되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1번, 2번은 넘어가고 3번 보죠. 평균 안밀도. 여러분 문제 2번에서는 평균 안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평균 안밀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위에다가 발을 붙인 이걸 우리는 평균 안밀도라고 했죠. 이때 평균 안밀도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안밀 치마량 델타 H 분의 델타 HT 시간 이후에 안밀 치마량. 자, 이거는 전체 안밀 치마량.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죠. 근데 주의할 거는 항상 평균 안밀도이기 때문에 얘는 어느 부분? 점토 중앙 부분이라고 했어요. 점토 중앙 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안밀 치마량이 75.25cm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75.25cm 요건 이미 주어진다 그랬죠. 75.25cm만큼 이렇게 주어진대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 이 델타 H만 구하면 되겠네. 문제를 보니까 C가 있지. 압축 지수가. 그럼 압축 지수 있는 식으로 구해볼까요? 델타 H는. 자, 압축 지수가 있는 식으로 구해보면 CC지요. CC 1 플러스 2, 1. 자, 로그 P2, P1, H 이렇게 정리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 놓고 봤더니 얘는 얼마입니까? CC가 얼마? 0.8, 얘는 0.8이래요. 0.8. CC 0.8. 간극비는 얼마입니까? 0.6으로 줘줬어요. 0.6으로 줘줬고요. 그렇죠? 자, P1 첫 번째 얼마입니까? 지금 하중이 얼마? 5만큼 눌러준다 그랬으니까 하중에는 5 들어가면 되겠네요. P2는 자 어떻게 됩니까? P2는 정규안밀체 5톤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포화 단위 중량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럼 잠깐만요. 이걸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P1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유효응력이라 그랬죠. P1은 자, 유효응력이 되고 P2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구한 유효응력인 P1에다가 플러스 델타 P만 자, 이렇게 고려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있죠. 이때 델타 P는 이미 줘줬어요. 이게 바로 얼마만큼 등분포 하중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5톤 per 메다 제곱으로 들어갔으니까 우선 얘는 등분포 하중 5라는 사실 추가 하중을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얘 구하는 거야. 유효응력. 그럼 유효응력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유효응력은 자, 중요한 건 어느 점의 유효응력입니까? 아래 해설 보면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이미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중앙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중앙 부분.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나가 볼게요. 바로 나갈 수 있죠. 감마 서브에다 바로 감마 서브 Z. 자,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감마 서브는 어떻게 할래요? 감마 세츄레이션이 2톤 per 메다 삼성이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2에서 얼마? 빼기 1 해주면 되겠네. 물론 단위는 톤 per 메다 삼성. 만약에 킬로파스칼이면 킬로파스칼에 맞춰서 여러분 구하시면 되겠죠. 이때 높이를 얼마를 써야 된다? 높이를 10m 쓰면 안 됩니다. 중앙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는 5m를 써야 돼.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 나옵니까? 1, 이게 5 나오네요. 5톤 per 제곱미터. 그래서 이게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야 된다? 5라는 값을 대입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약 한 50%가 나오더라. 이런 스토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다음에 4번에 일면 배수 조건입니다. 일면 배수 조건이라면 점토층이 50% 안밀하는데 소요 일수는 한번 구해볼까요? 2번? 4번이죠. 보기 4번.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냥 지금 50% 안밀하는데 걸리는 시간. 문제 보니까 안밀 계수값도 주어졌네요. 바로 한번 해볼까요? 4번. 자, 안밀 계수값이 주어졌으니까 구할 수 있겠네요. CV라고 하는 안밀 계수는 자, 어디에? TV에 키 큰 사람들이 나와서 T껍냐 T껍냐. 주의할 거는 키 큰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 키다리 아저씨는 반드시 무슨 거리로 해야 된다? 그렇죠. 배수 거리를 해야 된다. 그럼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배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m 두께라고 했죠. 10m 두께. 그리고 문제에서 일면 배수 조건이라고 했죠. 일면 배수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일면 배수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이 10m를 다 쓰면 되겠군.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CV를 볼까요? CV를 보니까 주어졌어요. 단위가 cm제곱, cm제곱퍼 세크로 주어졌네요. 그럼 단위가 cm니까 cm로 바꿔볼게요. 그럼 h는 얼마 넣으면 되겠다? 10m니까 1000 넣으면 되겠네요. 1000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고 TV 값은 지금 안밀도가 몇 퍼센트? 50% 안밀이라 그랬죠. 자, 50대입니다. 원나잇의 행운을 기대하는 거죠. 원나잇의 0.197이라는 0.197 원나잇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얘 알고 얘 알고 얘 할 때 뭘 구할 수 있다? t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세크이기 때문에 t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온다? 세크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 세크를 뭘로 바꾸면 1로 바꾸면 몇일 53,001이라는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3번 한번 더 해볼게요. 3번. 마찬가지 뭐 구하세요? 평균 안밀도 구하세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평균 안밀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할 것만 평균 안밀도는 자 전체 안밀도에다가 T시간 동안의 안밀도 이것만 고려해 주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T시간의 안밀도가 혹시 주어졌나요? 치마량이 5cm로 주어졌네요. 치마량이 5cm 이건 주어졌어요. 5cm라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자, 얘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문제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주어졌어요? CC가 주어졌네요. 자, CC가 주어졌을 때 델타 H 구하는 공식. 자, CC 1 플러스 E1. 자, 로그 P2 P1 여기에 H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주어진 거 볼까요? CC 압축지수 얼마? 0.35로 주어졌나요? 0.35 주어졌고요. 자, 간극비 2는 주어졌나요? 간극비 2 얼마로요? 0.8로 주어졌고요. 다 주어졌지요. 주어졌고요. 이때 H는 그냥 점토층 두께라고 했죠. 점토층 두께니까 얼마? 3m지요. 3m인데 지금 우리가 센티미터로 할 거니까 얘는 300cm로 우선 해줄게요. 단위는 센티미터로. 자, P1은요. 얘는 유효응력이라고 그랬죠. 유효응력. 자, 유효응력 구해봅니다. 바로 갑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1.7 바로 갈게요. 1.7 곱하기 높이 얼마? 1 플러스. 자, 이번에는 감마 세츄레이션이니까 감마 서브로 바꿔야 되겠죠. 0.8 곱하기 2. 다음에 아래 감마 세츄레이션 1.9 빼기 1하면 0.9. 0.9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죠? 1.5.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유효응력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그 나온 P1이라고 한 유효응력에다가 델타 P만 자 이런 식으로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델타 P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요. 지금 또 5톤포 제곱미터 상제하중이 가해주고 있다라고 했으니까는 이거 계산값에 이게 얼마? 얘가 5가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이 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요거를 구할 때는 이때 H 항상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H는 얘는 이제 점토층 두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항상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평균 안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구한다 그랬죠? 점토층 중앙점을 구한다 그랬죠. 그 점토층 중앙과 관계된 것은 바로 유효응력이에요. 이 유효응력이 어디? 점토층
중앙점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잘 가서 마지막에 잘 봐요. 0.995 제가 바로 했는데 이때 1.5를 곱해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점토층 중앙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 H는 점토층 두께라고 했죠. 점토층 두께, 얘는 중앙점, 점토층 중앙점의 유용력이다. 이 구분을 잘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이제 몇 %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전단 강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강도인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뭐 이야기 많이 했죠. 우리가 수직 응력, 또 전단 응력, 책을 보니까 수직 응력, 전단 강도 이렇게 돼 있네요. 응력과 강도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응력, 뭐 이야기 다 드렸던 내용이죠. 응력, 강도. 우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도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파괴시의 응력이에요. 파괴시 응력. 파괴시 응력을 우리는 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응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강도는요. 스트렝스. 그러니까 얘는 좋은 의미, 얘는 나쁜 의미 있죠. 얘가 무조건 커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안정하다. 이거는 우리 토목공학의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응력은 뭐라고 했어요? 자, 하중이 하나 빵 가합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하나 뻥 맞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두 번째 때렸어요. 또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응력이죠. 세 번째 때려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네 번째 딱 때렸을 때 구조물이 파괴. 나는 죽었어요. 그때 응력을 우리는 강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학 선생님은 강도가 3이에요. 저는 강도가 10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역학 선생님은 한 대 뻥 맞고 버텨요. 두 대 딱 맞아도 버텨요. 그런데 세 대를 맞는 순간 우리 역학 선생님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학 선생님의 강도는 3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 대까지는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대까지는 버틴다는 거예요. 10대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꾀꼬다 이런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응력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중이라는 말로 써도 돼요. 응답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외부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응답하는 힘이 스트레스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는 뭐 저항력이라고도 하고요. 저항력. 그럼 강도는 저항력은 저항력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을 수 있는 최대 저항력을 우리는 강도라고 하죠. 최대 저항력. 그러니까 우선 응력과 강도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얘는 작용하는 힘, 얘는 작용하는 힘, 작용력. 자, 얘는 견디는 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죠. 견디는 힘.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은 강도는 내가 버티는 거죠. 파괴 시의 응력을 그냥 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시그마 어떻게 이야기하죠? P 오버 A로 자 이렇게 정리하죠. 보통 우리 시그마를 F로도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 단위를 보면 P는 톤이고 면적은 제곱미터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응력과 강도에 대한 내용. 응력은 내부 저항력, 그죠? 견디는 거죠. 강도는 최대로 견디는 거죠. 최대로 견디는 거. 그래서 얘는 파괴 시의 응력을 우리는 강도라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응력의 작용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자세한 건 또 철근 콘크리트에서 아마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간단히만 볼게요. 그래서 응력 중에서 어떤 토립자 하나를 이렇게 확대를 시켜볼게요. 토립자 하나를 이렇게 확대시켰을 때, 자, 이렇게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응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수직 응력이죠. 수직 응력이 면에 직각으로 작용합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 여러분 때 밀듯이 때 미는 방향이 있죠. 때를 밀듯이 작용하는 이 힘을 우리는
전단 응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단력이죠. 전단 응력.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 수직 응력, 전단 응력. 그래서 수직 응력은 면의 직각, 전단 응력은 면의 평행으로 작용합니다. 뭐 그 정도로 변하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요. 3번 흙의 전단 강도와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전단이라는 말은 면에 평행하게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요, 사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지금 잠깐 맛보기를 보면, 자, 사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파괴가 된다는 이야기죠. 파괴를 예상할 수 있는 면, 이게 이제 우리가 파괴면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괴를 예상하는 면, 그러니까 이게 파괴면이라고 봅니다. 자, 파괴면이라고 본다면, 파괴시키려고 하는 힘, 어차피 얘는 면의 평행이니까 전단이죠. 파괴시키려고 하는 힘은 응력이니까 얘는 전단 응력이 되고요. 전단 응력이 되고요. 파괴가 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거죠. 파괴가 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힘은 우리는 얘는 전단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단 강도. 그러니까 전단 응력, 전단 강도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전단 응력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좀 외적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인. 자, 외적 요인. 전단 강도라는 말은 좀 내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 사면이 파괴가 되려고 한다면 전단 응력은 크면 파괴가 되겠죠. 또 전단 강도가 작으면 파괴가 되겠죠. 반대로 이 사면이 파괴가 안 되려면 전단 강도가 세면 전단 강도 잡아주는 거죠. 전단 강도가 저항력이에요. 전단 강도가 세면은 파괴가 안 되겠죠. 전단 응력이 작으면 또 파괴가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교재를 보시면 자, 흙에 전단 응력 있습니까? 전단 응력. 아래 전단 강도 있습니까? 전단 강도인데 전단 응력을 타우라고 표현하고요. 전단 강도를 S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기억하세요. 전단 강도를 S라고 표현을 하고 전단 응력을 타우로 표현을 하는데요. 전단 강도는 파괴시 응력이라고 했잖아요. 파괴시 응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응력은 응력인데 파괴시, 폐일류에서 파괴시 응력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단 강도, 앞으로 전단 강도를 이야기하면 S, 또 타우 F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실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이제 흙 속의 전단 응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인데요. 여러분 전단 응력을 증가시킵니다. 전단 응력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는 사면이 붕괴되는 거죠. 또 옆에 전단 강도를 감소시키면 사면이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악조건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특히 전단 응력은 좀 외부 요건이고요. 전단 강도는 좀 내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단 응력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건 지금 그 외부적인 요인이죠. 함수비, 외부에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함수비 증가로 인해서 단위 중량이 증가할 수 있고요. 집안에 고결제 주입, 자, 외부에서요, 주사기 들고 주사바늘 찌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결제 약액을 주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 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 또 4번, 지진 발파는 외적인 요인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 전단 응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전단 응력이 증가가 되면 흙은 붕괴될 가능성이 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단 강도를 감소시킨대요. 전단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도 결국 사면이 붕괴되는 거죠. 간극 수압의 증가 전부 다 보면 이제 내적인 요인이에요. 간극 수압이 증가가 되거나 흙의 다짐, 불량, 수분의 증가, 수축, 팽창 이런 거. 자, 4번. 포화된 느슨한 모래층에 지진 충격이 가해졌을 때 지금 아까 얘는 외부에서 지진이 가해졌을 때 얘에 미치는 거고요. 이 전단 강도 이 부분은 이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건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문제만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다음 중 흙의 전단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 우선 우리가 전단 강도는요 내적 외적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전당 강도는 내적 요인이에요. 강도는 내적 요인. 자, 그러면 공급수와 수분 증가, 수축 팽창, 지진 발파는 외부죠. 외적 요인, 지진 발파. 이건 응력을 이야기하네요. 4번이고요. 2번, 전단 응력을 증가시키는 자, 외적인 요인이래요. 외적인 요인은 이 크게 간극 수압의 증가, 이건 내적인 요인이죠. 지진 발파, 인장, 응력, 함수량 증가. 요거 답은 1번이고요. 3번. 다음 중 흙 속의 전단 강도를 감소시킨다. 전단 강도는 무조건 내적 요인이다. 그죠? 자, 내적 요인은 뭡니까? 공극 수압, 또 흙 다짐, 수분 증가. 자, 약에게 고결제를 주입한다. 이거는 외적인 요인이죠. 주사바늘 찌르는 거. 그죠? 외적 요인이다라는 거.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흙의 전단 강도가 대단히 작아지는 경우를 열거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4번에 보면 실트 집안의 모관 현상이 활발할 때 이미 우리는 배웠다. 그죠? 모세관 현상. 자, 모관 현상이 발생을 하면 모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힘이 생긴다 그랬죠? 마이너스 압력이라는 부합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자, 부합이 발생한다. 부합이란 말은 빨 때 쭉 빨아내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용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유용력은 증가된다라고 요 얘기는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전단 강도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커지는 거죠. 4번이고요. 흐트러진 흙, 또 자연상태 흙을 비교했을 때 잘못된 것은 이건 상식이 있죠. 흐트러진 흙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니까 전단 강도는 크다, 작다? 전단 강도는 당연히 작아지더라. 그렇죠? 또 압축성이 크고 안 좋은 거죠. 간극이 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투성도 크죠.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전단 강도가 크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트러진 흙에 대한 거니까 안 좋은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전단 강도 약간 간단히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단 강도에 대한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